남성 호르몬 수치 높은데 머리 빽빽한 분, 저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테토남이 대머리 된다? 그거 반은 맞고 가장 중요한 절반이 틀렸습니다. 10개 중에 3개면 이미 호르몬 환경에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5개면요? 이때는 약만 드셔선 절대 안 돼요. 저는 모발 이식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식은 셋째 의사예요. 큰형은 따로 있습니다. 탈모약을 5년이나 드셨는데 머리가 계속 빠지던 분이 계셨어요. 검사해봤더니 문제는 탈모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딱 하나만 고르라면 바꾸세요. 풍성. 테토남은 대머리 되고 애견남은 안 빠진다는데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진료실에서도 하루에도 진짜 서너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가장 중요한 절반은 틀렸습니다. 아니 왜 어떤 분은 탈모약을 5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드시는데도 계속 머리가 빠지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 할아버지 다 대머리인데 40 넘어서도 빽빽하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16년간 탈모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그 해답을 오늘 다 풀겠습니다. 핵심은 이 탈모는 DHT라는 놈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바로 조직 범죄예요. 주범만 잡고 공범과 자금줄을 그대로 두면 그 조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제가 그 공범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까발리겠습니다. 각오하세요. 홍사물 같은데요? 빨리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가시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중국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어요. 삼형제 모두가 의사였는데 그중 막내인 편작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편작만 명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작 편작 본인은 우리 삼형제 중 내 실력이 제일 아래예요 라고 했습니다. 큰형은 병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막아버려서 아무도 그가 치료했다는 걸 몰랐고, 둘째 형은 병이 막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잡아서 그 주변에 동네 사람들만 알았고, 편작 본인은 병이 다 커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 큰 수술을 해서 그 명성을 천하에 알렸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근데 도대체 중국 고전이 왜 나와요? 이게 탈모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탈모 치료에도 정확히 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셋째 의사는 다 머리가 빠진 다음에 이 뒷머리의 모낭을 앞으로 옮겨 심는 의사예요. 그게 접니다. 저는 셋째 편작인 거죠. 둘째 의사는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할 때 프로페시아, 미녹시딜을 써서 진행하는 걸 막는 의사예요. 그럼 큰형은 누구냐? 애초에 이 모낭 자체가 죽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큰형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면 이 큰형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수술 전후 사진, 치료 전후 사진, 이런 사진, 결과, 증명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원장님 이거 그럼 원장님들 손해 아니에요? 아니 수술로 먹고 사시는 분이 수술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손해 맞아요. 제가 오랜 기간 이제 수술을 해오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젠지 아세요? 수술이 잘 안 된 케이스가 절대 아니에요. 딱 진짜 1년만 일찍 오셔서 약만 잘 드셨어도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속상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했어요. 모발 이식은 이 뒷머리라는 이 한정된 자원을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통장 잔고를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옮기는 거지 새로 더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호르몬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피 환경과 각종 호르몬 이 밸런스를 잘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2026년 BMC 퍼블릭 헬스에 나온 위험인자 메타 분석인데 탈모 환자 11,224명, 대조군 36,825명, 총 31개 이 연구들을 통합했어요. 오, 4만 명이나 넘네요. 원장님 대체 뭐라고 나왔어요? 가족력은 이 발생 위험을 2.72배나 높였어요. 바로 유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상하셨죠? 그런데 흡연이 발생 위험을 1.46배나 높였어요. 그리고 진행 위험 1.6배,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잡혔습니다. 여기다 인슐린 저항성과 공복 인슐린 수치도 유의미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 유전 말고도 통계적으로 이 잡히는 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대머리라서 저 포기했어요 라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유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남들보다 이 관리를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호르몬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피디님, 호르몬이 무려 6가지나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목은 조직범죄. 우리 이 머리를 동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네에는 10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모낭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조직이 쳐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놈, 바로 이놈이 칼잡이에요. 이게 DHT입니다. 얘가 하는 짓은 아주 단순해요. 집집마다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을 자꾸 쫓아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을 강제로 줄이고 굵던 머리카락을 정말 솜털처럼 아주 가늘게 만들어버리죠. 탈모하게 잡는 게 이 칼잡이잖아요. 그럼 약만 먹으면 끝이네요? 아니죠. 이 칼잡이는 돈을 받아야 움직여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이 칼잡이한테 매일같이 돈을 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피디님,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줄여서 SHBG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거 이름만 들어보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면 호르몬 붙잡는 거요? 맞아요. 우리 남성 호르몬한테 딱 수갑을 채워서 함부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못 돌아다니게 탁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게 되면 이 SHBG 단백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갑이 풀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겠네요. 오, 정확합니다. 수갑이 풀린 놈들이 5알파 환원 요소를 만나서 바로 칼잡이로 돌변하게 됩니다. 돈줄이 막 굵어지니까 칼잡이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뱃살 자체가 DHT를 뿜는 이 공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22년에 나온 이 메타 연구에 따르면 19개 연구, 총 2,531명의 그 데이터를 통합했는데 남성형 탈모 환자들은 이 대조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확률이 3.46배나 높았어요. 3.46배요? 거의 3배 반 아니에요? 그럼 이거 뱃살 빼는 게 탈모약이랑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연관도가 높습니다. 2000년엔 란셋에서 이 조기 남성형 탈모를 인슐린 저항성의 조기 신호로 봐야 한다는 보고까지 나왔어요. 아, 그럼 이 동네는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요? 그래서 밤마다 오는 복구반이 있습니다. 이게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에요. 낮에 칼잡이가 부순 이 집들을 밤에 조용히 복구시키는 거죠. 그래서 잠만 잘 자는 사람들은 이 똑같이 칼잡이가 와도 몇 년을 더 잘 버팁니다. 실제로 이 바르는 멜라토닌 연구가 11개 2267명 데이터로 정리된 게 있는데 모발의 밀도가 개선됐다라는 보고가 나왔어요. 와, 그럼 복구반만 잘 오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 조직이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이 복구반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복구반을 부르는 이 전화선을 끊어버렸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2021년 하버드 연구팀이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모낭 아래 이 진피유두라는 곳에서 GAS6라는 이 신호를 보내야 복구반이 그제서야 출동을 하는데 코르티솔이 이 신호 자체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복구반은 이 동네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출동 명령을 못 받으니까 그냥 하염없이 계속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실제로 GAS6를 다시 넣어줬더니 이 스트레스가 만연한 이 상태에서도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야,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2명은요? 5번째가 정말 최악인데, 동네에 이 돌아가게끔 하는 이 발전소가 꺼지면 칼잡이가 없어도 이 동네는 무너지게 돼요. 그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 복구반이 출동을 해도 장비를 못 돌리니까 이 정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특정 부위가 아니라 머리 전체가 골고루 얇아지게 돼요. 마지막 6번째는 바로 에스트로겐, 여성분들의 집에만 달려있는 방범창입니다. 이게 있는 동안은 칼잡이가 이 창문을 통해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 출산 직후나 이 폐경기에는 이 방범창이 한꺼번에 그냥 뜯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탈모는 어느 날 막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산후에 그렇게 머리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 산후 탈모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피디님, 칼잡이 하나 잡는다고 이 동네가 안전해질까요? 돈줄이 그대로면 새 칼잡이가 또 고용되고, 전화선이 끊겨 있으면 또 복구반이 못 오고, 발전소가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탈모약, 그냥 칼잡이만 잡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5년씩 성실하게 드셨는데도 계속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약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판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 6명이 한꺼번에 덤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 당장 그 주범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이대마다 이 주력 범위는 바뀌어요. 먼저 10대 후반에서 20대 성장 호르몬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왕성할 때인데도 빠진다? 그럼 범위는 거의 코르티솔과 야간 리듬 붕괴입니다. 2025년에 이걸 정면으로 다룬 연구가 나왔어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면 패턴과 남성형 탈모를 조사를 했는데 늦게 자는 이 습관 자체가 남성형 탈모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왔습니다. 저 20대 내내 새벽 3시에 잤는데 저 이미 그때 방아쇠 당긴 거네요. 그래서 제가 20대 탈모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0대 탈모는 이 유전이 남들보다 빠른 게 아니라 방아쇠를 남들보다 더 일찍 당긴 경우들이 훨씬 더 흔하다고요. 그리고 이 30대, 40대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이 붙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제일 자주 보는 패턴이 뭐냐면 이 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과 탈모가 빨라진 시점이 거의 정확하게 겹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허리둘레와 이 정수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요. 저 작년부터 몸무게 그대로인데 배만 나왔거든요, 원장님?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맞아요. 이 체중계의 숫자 말고 자기 배둘레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요, 이제는 총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지는데 탈모는 오히려 더 진행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원장님 그건 저는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게 총량은 줄었는데 이 민감도가 더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셨다고 약을 또 임의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질환이에요. 첫째, 산후 탈모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락함에 따라 휴지기 탈모가 온 거라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만 유전 탈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인슐린이 높고 또 안드로겐이 높은 조합이라 아까 그 범죄 조직이 했던 그 회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셋째는 갑상선 기능과 페리틴, 즉 저장 처리예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빈혈 수치는 정상인데 페리틴, 즉 저장 처리 바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검진에서는 이걸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는 저는 빈혈도 없는데 머리 왜 빠져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이 단어 두 개만 기억하세요. 갑상선 그리고 페리틴. 근데 이런 호르몬 변화를 어떻게 파악해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개의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지금 빨리 PD님 꼭 해보세요. 1번, 6개월 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내 이 가르마 폭이 넓어졌다. 2번, 이 앞머리와 이 정수리의 잔털이 가늘고 힘이 없이 자란다. 3번,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린다. 4번, 밤 9시 이후 식사나 야식이 주 3회 이상이다. 5번, 최근 1년 사이 체중보다 이 뱃살이 더 늘어났다. 6번, 식후 2-3시간 뒤에 심하게 졸리고 배가 고프다. 7번, 두피가 기름지고 각질과 가려움이 반복된다. 8번, 추위를 많이 타고 눈썹 바깥쪽 3분의 1이 얇아졌다. 9번은 여성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이 턱이나 여기 인중에 털이 굵어졌다. 10번, 큰 스트레스를 겪고 2-3달 지나서 머리카락이 정말 한꺼번에 빠진 적이 있다. 자, 피디님 이제 몇 개 나왔어요? 저 거의 대부분인데 최대로 줄여가지고 저 4개예요. 원장님 저 심각한 건가요? 4개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진료로 오시면 딱 좋을 때예요.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판정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3개 이상이면 이 호르몬 환경에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한의학은 잘 모르지만 한의학에는 미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탈모로 치면 아직 두피가 뭔가 훤히 비치진 않는데 모발이 이미 가늘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5개 이상이잖아요. 그때는 약으로 안 잡혀요. 두피 환경과 호르몬 밸런스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7개 이상이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그냥 심증이 아니라 제대로 검사를 해야 돼서 피 검사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목까지 알려드릴게요. 갑상선 기능 검사, 페리틴, 공복 인슐린과 당하혈색소, 그리고 여성분들은 안드로겐 페놀까지 이걸 해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수문축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디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피디님 탈모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올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피디님은 아직 탈모는 아니지만 탈모가 반드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야금야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5개 이상 나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약을 6개월 이상 먹었는데 하나도 효과 없어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를 놓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정작 본인은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님 진짜 지키시나요?
저 병원 열고 나서 새벽 6시 반 출근, 밤 11시 퇴근, 하루 한 끼 먹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탈모가 심해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댓글로. 그 당시에는 상처받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깨닫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호르몬 환경도 관리하고 막 이런 거 다 관리하니까 지금 진짜 엄청 좋아졌잖아요. 제가 아직도 이게 꽤 오래되긴 했지만 이 4개의 기둥만큼은 진짜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식사, 잠, 운동,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고요? 첫째는 식사. 저녁 시간을 최대한 앞으로 당기고 7시 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태우고 튀기는 것보다는 삶고 찌는 걸로 좀 바꿨어요. 이게 바로 당독소를 줄이는 거죠. 둘째는 잠. 사실 몇 시간 자느냐보다 몇 시에 눕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취침 시각이 흔들리면 이 코르티솔 리듬이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셋째는 운동. 저는 주 3, 4회 1시간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섞어서 합니다. 제가 사실 근육 운동은 좀 빡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다들 아시겠지만 이 3대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스트레스인데요. 이건 이 군모나에서 하는 메디칼 헤드스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오, 메디컬 헤드스파가 코르티솔을 낮춰줘요? 이게 그냥 헤드스파는 안 되는데 제가 설계한 건 달라요. 군모나 헤드스파는 코르티솔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메카노테라피라는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결과예요. 이게 뭐냐면 이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두피에 있는 기계적 수용체에 정확히 자극을 전달하면 우리 뇌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억제되고 수축됐던 혈관들이 다시 확장하게 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딱 하나만 바꾸려면 뭐 바꿔야 돼요? 사실 호르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게 샴푸 하나, 뭐 앰플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의학이 아니라 진짜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끝내는 겁니다. 에? 그게 다예요? 아, 전 또 무슨 시술이나 신제품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좀 허무하네요. 근데 이 행동 하나가 진짜 파급력이 엄청나요. 첫째, 야간 인슐린 스파이크가 사라져요. 둘째, 밤에는 멜라토닌이 올라오는데 이게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서 똑같은 음식도 밤에 먹잖아요. 그럼 혈당이 훨씬 더 높아져요. 셋째, 위가 비어야 이 잠도 깊어지고 코르티솔도 함께 내려갑니다. 넷째, 공복이어야 야간 성장 호르몬 피크가 살아납니다. 실제 2018년 셀 메타볼리즘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 남성들에게 저녁을 오후 3시 전에 끝내게 했더니 체중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 인슐린 감수성과 혈압이 개선됐습니다. 살이 안 빠졌는데도 좋아졌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아, 근데 저 같은 야식 중독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선 헬스장 등록도, 그 다음에 식단도 절대 바꾸지 마세요. 똑같이 드시되 시간만 앞당기는 거예요. 10시에 드셨다면 이번 주는 9시, 다음 주는 또 8시. 이제 조금 더 적응이 되었다면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끝내고 탄수화물보다 이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탈모인들 대다수, 심지어 의사들도 전부 이 두피에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샴푸를 바꾸고 앰플을 막 바르고 두피 위에만 자꾸 뭘 이렇게 층층이 얹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모낭의 운명은 이 두피 위가 아니라 이런 이 호르몬들 간의 균형에서 결정이 됩니다. 치료와 이 습관의 교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 죽어가던 모낭은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1시간만 식사 시간을 당겨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약을 성실하게 드셨는데도 머리털이 계속 빠져서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은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이 망가진 겁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이 10개 중에 몇 개가 나오셨는지 이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